오늘의 이야기는 왜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돼지가 인간에 의해 가축화되고 사육되어 온 지 어느덧 1만 4천여 년의 시간이 흘렀죠. 오늘날 돼지고기는 소고기와 함께 인간들이 즐겨 먹는 대표적인 육류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삼겹살로 대표되는 고유의 돼지고기 문화 덕분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며 선호도도 높죠. 한국과 삼겹살에 대한 이야기는 채널에 한국은 어쩌다 삼겹살을 먹게 되었을까 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덕분에 한국에서는 돼지고기가 다른 고기에 비해 소비량이 많은 편이죠. 그런데 이토록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문화권이 존재하죠. 바로 이슬람교와 유대교 문화권입니다. 이슬람권에서 돼지고기를 금기시한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슬람교는 어쩌다 돼지를 혐오하게 되었을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특정 고기 섭취를 금하는 종교는 앞에서 말한 이슬람교와 유대교 그리고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소고기를 먹지 않죠. 세 종교 모두 고기를 금기시한다는 것은 같지만 힌두교의 경우는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힌두교에서 소를 먹지 않는 이유는 신성한 동물이기 때문이죠. 힌두교에서는 소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소를 도축하는 짓은 사례와 다를 바가 없죠. 반면에 이슬람과 유대교 문화권에서는 더러운 동물이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슬람교에서는 돼지를 키우는 것 자체를 혐오하죠. 이슬람교에서는 율법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슬람 율법으로 허용된 음식물과 식자재의 총칭을 할랄이라고 하죠. 반면 이슬람교 율법에서 먹지 못하는 것들을 하람이라 부릅니다. 율법에 의하면 육류는 이슬람 방식만으로 도축된 고기만을 할랄으로 규정하고 그렇지 않은 고기는 모두 하람으로 규정하죠. 소고기와 닭고기 그리고 양고기는 이슬람 방식으로 도축하면 할랄 음식이 되지만 돼지고기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먹을 수 없는 하람입니다. 심지어 돼지고기뿐만이 아니라 돼지에 관련된 모든 음식이 하람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대창으로 만드는 아바이 순대나 돼지곱창도 모두 하람인 것이죠. 심지어는 돼지고기에서 추출한 젤라틴 마시멜로도 하람입니다. 이슬람권으로 수출되는 초코파이와 젤리는 돼지의 성분이 전혀 안 들어가는 제품으로 특별 제작한 제품들이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이슬람교 선수들을 위해 할랄푸드를 제공했지만 돼지고기를 담았던 그릇과 식기 도구로 만든 음식도 하람이라며 이슬람권 선수들이 먹는 것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왜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일까요? 힌두교에서 소를 신성시 여기는 것처럼 돼지고기를 신성시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슬람권이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근거가 되는 이슬람 율법은 구약성서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 레위기와 쿠란의 한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에는 돼지는 굽이 갈라지고 그 틈이 벌어져 있지만 책임질하지 않음으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라 기록되어 있고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신으로부터 받은 계시들을 적은 이슬람 최고의 경전 쿠란에서도 제5장인 식탁의 장에서 돼지고기는 사악한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이다. 그러므로 돼지고기를 금기시해야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슬람교, 무슬림들에게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제가 종교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사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포함한 일종의 도덕책이자 법률이었다. 물론 무슬림들은 성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지만 아무 이유도 없이 금지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왜 다른 고기도 아니고 하필이면 돼지고기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다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공통적으로 물이 희박한 중동의 사막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발전된 기술과 막대한 오일머니로 중동 지역에서도 돼지를 키우는 것은 문제가 없죠. 하지만 과거에는 아니었습니다. 돼지는 태생적으로 물을 많이 소비하는 가축입니다. 돼지 그리고 멧돼지과에 속하는 동물들은 몸에 땅구멍이 거의 없죠. 따라서 체온 조절을 위해 몸을 식혀줘야 해서 하천이나 진흙탕 속에서 몸을 구르는 것입니다. 이슬람 교권인 중동 지역 하면 떠오르는 것이 사막이죠. 문명이 시작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문명 당시에는 비옥한 초승달 모양 토지에 지금의 중동의 이미지와는 달리 하천과 숲 그리고 습지도 존재했지만 이슬람교가 도래했던 서기 600년경 당시에는 사막화가 진행되어 물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돼지는 주위에 물이 없다면 자신의 배설물 속에서라도 구르며 열을 식히는 동물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돼지는 더러운 동물이라는, 나아가서 악마에게 바쳐지는 동물이다라는 부정적 인식이 생기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돼지는 더럽다라는 인식과는 달리 깨끗한 물이 충분히 갖추어진 환경에 있다면 상당히 깨끗한 가축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또한 돼지를 보면 야생의 멧돼지와는 달리 몸에 큰 털들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야생의 돼지가 인간에 의해 가축화되면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고기를 많이
많이 얻기 위해 털을 줄이고 지방을 늘리는 쪽으로 교배시키면서 품종 개량을 시킨 것이죠. 왜 털이 없는 게 사막에 부적합하다는 것인가는 우리 인간을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도 진화를 거듭하며 몸의 잔털을 제외하고 나머지 털들은 모두 퇴화했죠. 인간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면과 가죽을 이용해 몸을 두르는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 따지면 알몸 상태에서 사막의 환경 속에 적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막은 일교차가 엄청나게 커서 아침에는 여름처럼 무척 덥고 저녁에는 한겨울처럼 무척 추워지는 곳이죠. 그래서 돼지를 키우기 힘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종교적으로 금기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단점을 모두 덮을 수 있을 만큼 돼지를 키우는 실익이 크지 않았다는 것도 있죠. 낙타는 사육용 가축으로 쓸 수도 있고 사막이라는 환경에 적응을 했습니다. 소는 마찬가지로 사육용으로 쓸 수도 있고 젖도 얻을 수 있죠. 양과 염소는 많은 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돼지는 고기를 제외하고는 쓸데가 없었죠. 거기다가 돼지고기는 잘 부패합니다. 일교차가 큰 사막이라는 환경에서 자칫 잘못해서 상한 돼지고기를 먹으면 탈이 나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돼지고기는 맛있습니다. 엄청 맛있죠. 당연히 이슬람 사람들도 돼지고기를 먹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배층의 입장에서 볼 때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너무도 비효율적인 행위였죠. 사람들은 법이나 규칙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잘 따르지 않습니다. 금주법처럼 말이죠. 사람들이 잘 따르게 하려면 종교적인 교리로 금기시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권력을 쥔 지배 집단이 하나의 대상을 터부시함으로써 대립하는 욕망의 충돌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았죠. 쉽게 말해서 돼지고기를 종교적 톱으로 묶으면서 무슬림의 돼지고기에 대한 욕망을 잠재웠다는 말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슬람교와 유대교에서는 돼지고기를 금기시하고 있죠. 특히 종교적인 자유가 제한적인 이슬람권에서는 평생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금기는 시대가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죠. 지역에 따라서 인도네시아처럼 이슬람권이지만 돼지고기를 먹는 곳도 존재합니다. 돼지고기에 대한 금기가 반드시 무슬림은 따라야 하는 5대 의무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죠. 특히 공식적인 율법 해석으로도 돼지고기를 제외한 어떠한 음식도 없는 상황이라면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삶을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해당하므로 돼지고기를 먹어도 됩니다. 대신에 먹은 후 회개 기도를 올려야 하지만요. 최근에는 젊은 무슬림들이 유학이나 여행을 가서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있죠. 특히 한국에 오는 무슬림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는 돼지고기를 먹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 율법이 엄격하지 않고 세속적인 터키 같은 국가에서는 조금씩 돼지고기를 먹거나 파는 문화도 생겨나고 있죠. 그래도 아직 대다수의 무슬림들은 돼지고기에 손을 대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기시하고 있으니 혹시나 무슬림 친구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일이 생기면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담 한 개만 하고 끝내볼까요? 할랄 푸드는 의외로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슬림의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할랄 마크가 붙어있다는 뜻은 엄청나게 까다로운 기준을 모두 통과한 제품이라는 뜻이죠. 이슬람교인이 아님에도 할랄 푸드를 찾는 사람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아랍권 시장을 노리고 할랄 인증을 받아 수출하는 경우도 많아졌죠. 신라면의 경우는 할랄 인증을 위해 따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습니다. CJ의 햇반도 인증받고 판매하고 있죠. 맥도날드나 KFC는 아예 이슬람권만을 위한 메뉴를 따로 개발해서 판매합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할랄 인증을 받는 데는 상당한 돈과 시간이 들지만 통과만 한다면 경쟁률이 낮은 시장에서 물건을 팔 수 있게 되죠. 진입장벽도 상당히 높고요. 이슬람교는 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